안녕하세요. 소아플란트 치과 원장 박보관입니다. 오늘은 제2대구치 하악, 제2대구치 임플란트 시술, 그리고 고리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작년 10월에 오셨고, 지금 보시다시피 사랑니 쪽으로 염증이 있고, 그리고 제2대구치, 그러니까 아래턱 두 번째 어금니 보시면은 뒤쪽으로 염증이 많이 생겨 있어서 동요도 심하시고 전반적으로 안 좋긴 하신데, 어쨌든 오늘은 이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치아만 놓고 봤을 때 아마도 보통 치과 가시면 다 염증이 심하니 당장은 못 심고 뭐 뼈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도 지금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안 좋긴 하지만, 2차 같은 경우에는 치아 우식이 너무 심해서 바닥까지 다 썩어 있어서 발치를 말씀드렸었고, 이 두 치아는 마찬가지로 어, 좀 어중간하긴 했지만 어쨌든 환자분께서 동요도 심하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발치를 원하시고, 저도 발치를 권유드려서 이쪽은 치아를 발치하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는 발치 후 즉시 식립을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발치를 하였고, 이렇게 발치를 하고 좀 잇몸이 조금 차기를 기다린 다음에, 공백이 커서 한 잇몸이 차기만, 살만 차기만 기다렸다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었고, 주변에, 발치와 주변에 약간 여백이 있는 부분들은 뭐 고리식을 시행하여서 이렇게 시행해서 뭐 치아까지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서 1년 가까이 지나서 이렇게 뼈가 잘 차고, 지금 발치와 부분을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주변에 뼈가 잘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 후 즉시 식립은 사실 좀 경험과 좀 이론이 많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 다 발치 후 즉시 식립을 권장드리진 않고, 어, 저희가 선별적으로 제 경험과 또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편인데, 어쨌든 반대쪽, 이쪽은 발치를 시행하였고 일단 이 반대쪽을 드시게 만들어 드린 다음에, 이 왼쪽은 염증이 심하니 천천히 접근해 보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나서 시행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발치하고 나서 한 달 정도 경과된 모습, 이때만 해도 역시나 발치와 자국이 선명한 그런 엑스레이 사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올해 3월 보시면 비교적 차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발치한 지 오래됐다고 해도 아페치아와 같이 트라베큘라한 그런 어떤 치조골의 구체적인 양상, 이때 이런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발치 후 저희가 나중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고리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약 또 시간이 지났고 거의 한 8, 9개월 지났나요? 그래서 오늘 식립하기 전에 엑스레이 한번 더 찍어봤고, 이때도 역시 조금 구분이 되는 모습입니다. 구분이 여기랑 여기랑 좀 구분이 되죠. 여기는 약간 뿌연 모습이고, 여기는 이렇게 약간 거미줄처럼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건전한 뼈의 모습이고, 이게 특히나 두 번째 어금니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치조신경이라고 그래서 이쪽 턱 전체 감각을 지배하는 이 신경이 여기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길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쪽을 건드리지 않고 시행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쪽 자리에 심으려고 계획을 하는 거죠. 이쪽 자리에 하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찍은 사진인데, 오늘 찍고 나서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그렇게 구분이 잘 조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고리식 가능성이 있다, 고리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저희가 잇몸을 열고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을 했는데, 열어보니 피질골, 단단한 피질골이 바깥에서 생성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리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고리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여타 병원과 다르게 임플란트 비용은 낮추고, 그리고 뭐 고리식을 해서 그런 채우는 그런, 저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했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보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고리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잇몸이 안 좋아서 뭐 치아가 많이 썩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데 보통 이제 가시면 고리식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기 마련이죠. 고리식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고리식에 언제 심느냐는 사실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뼈가 없는 경우에 없는 자리에 심어서 이제 뼈가 없는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하는데 사실 임플란트가 뼈에 내 뼈에 모두 다 둘러싸이게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언제 얼만큼 기다릴까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방금 보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나중에라도 뼈 이식 가능성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방금 저 케이스에서 보셨다시피 절대 5개월 후, 6개월 후, 7개월 후에 그 환자가 그 발치하고 염증이 심해서 어느 병원을 가도 고리식을 하라,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찰 수 있겠다라는 안목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여기에는 일단은 지금 심었을 때는 조금 복잡하게 흘러갈 확률이 많다. 여기 고리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GBR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뭐 없는 자리에 이렇게 뭐 차폐막도 해서 차폐막 이렇게 막도 막아주고 해서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뭐 임플란트 고리식 치면 엄청 많이 나와요. 이야기들이. 제가 이 오늘 드리는 말씀은 임플란트 할 때 고리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런 경우에는 뭐 5개월씩, 6개월씩, 뭐 8개월씩 한번 기다려보자. 저번 같은 경우는 위에는 이제 보험이 되는 스프린트로 묶어놨거든요. 근데 저는 또 GBR의 문제점이라고 치면 또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성급하게 임플란트 일부분은 내 뼈에 심어져 있고 또 일부는 이식된 골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예후가 정말 100%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임플란트 표면은 티타늄을 이제 어쨌든 표면 처리를 해서 우리 몸과 결합시키는 건데 그 결합되고 난 후의 힘은 사실 강호동이 와도 풀 수가 없어요. 80뉴턴, 뭐 90뉴턴으로 와도 풀러도 풀리지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으로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 융합이 됩니다.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진을 딱 보자마자 뼈 이식 당연히 하셔야 되고 저거 만약에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저 임플란트를 심겠다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고 열었다면 아마도 제 10,000건, 지금 한 11,000건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저건 절대 발치와가 다 거의 찰 수가 없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게 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안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치과 의사는 점쟁이가 아니죠. 점쟁이가 아니에요. 본인이 뭐 광고도 많이 하고 뭐 그래서 뭐 환자를 많이 봤다고 혹은 뭐 아니 물론 많이 보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마인드로 환자분께 유리하게 마인드로 접근할 수 있느냐도 충치 치료를 할까 그러니까 얼마큼 잘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긴 하지만 할까 말까 결정하는 건 사실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건 얼마나 큰 병원에서 어떤 위치에서 치과를 차리고 있던 사실 강 원장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저분 방금 제가 보여드린 분도 저는 저분이 3, 4개월 안에 열었으면 분명히 고리식을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치과 의사라면 상황이 허락한다면 어느 경우에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한 안목이 있다면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지켜보고 나서 내 뼈, 나의 피질골이 충분히 찰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 앞에 치아도 크라운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임플란트와 뼈가 일어나야 되는데 합성골이나 어떤 동종골이든 뭐든 정말 너무너무 잘 된 케이스 말고는 어쨌든 그 사이트 저희가 심으려고 하는 부위에 뼈가 생겨나려고 하는 포텐셜 그러니까 그런
떡잎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떡잎이 있어야지만 형성이 되는데, 사실 저기다가 고리식 해놓고, 예를 만약에 뼈가 없는 자리에다가 뭐 고리식을 해놓고 잇몸으로 덮어놓으면 엑스레이로는 분명히 불투과성 양상으로 뼈로 보여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거 자랑합니다. 자기가 이런 거 했다고. 근데 사실은 절대 그쪽이 융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부위, 만약에 일어나지 않게 유도가 됐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모래성 같은 거죠. 그래서 GBR의 문제점이라고 치면 또 보시는 것들이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 뼈가 생겨서, 피질고리든 해면고리든 생겨서 임플란트와 결합하는 게 가장 예후가 좋습니다. 그쪽이 혈류가 좋아서 치유가 잘 일어나고 융합이 잘 일어나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죠. 어떤 기준에서 그러면 기다려야 되느냐. 그리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환자분이 아실 필요가 사실 별로 없어요. 치과사들이 어떤 경험과 이론과 이런 바탕으로, 그리고 그 환자분이 얼마큼 기다려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얼마큼 불편함이 없을지 정도도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겠죠. 그래서 뭐 왼쪽도 어쩌면 조금 기다리면은 더 뼈가 찼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발치와 부분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충분히 인지를 했고, 그래서 고리식이 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어쨌든 치과 의사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나 다른 과들과는 다르게, 다른 과들은 사실 어떤 병을 치료했을 때 그 병이 낫고 안 낫고만 의미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저렇게 심었는데 문제가 됐다. 한 5년까지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심어놓고도 뭐 10년, 20년, 100년 간다고 제가 점장이는 아니니까, 문제가 생기면 물론 다 처리를 해드리죠. 100% 처리를 해드립니다. 여지껏 한 번도 문제돼서 그런 적도 없고. 하지만 어쨌든 점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 환자들은 돈을 쥐고 있죠.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죠. 비용이 중요하다. 비용도 중요한데, 그럼 병원에서 분명히 저 환자를 빨리 잡고 싶어 할 거예요. 빨리 잡고. 그래서 뭐라도 빨리 해서 비용이라도 받아야 된다. 사실 이게 치과사들 뭐 실장도 그렇고 흔히 하는 얘기죠. 뭐 살짝 뺀 자리에다가 뼈 이식이라도 해놓고 비용을 받아놔야 된다. 그래야지 다른 병원을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저렇게 7번 자리, 7번, 두 번째 어금니 자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안목이 중요하다. 안목과 경험이 꽤 중요하고, 환자 측에서 제 병원 오너로서의 마인드가 아니라 환자의 편에서 분명히 생각을 해줘야 더 올바른 진료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분은 조금 예상 밖으로 뼈가 많이 차기는 했어요. 보통 이제 고령 때에서 잇몸 문제 생기고 시근파절이든 저 뒤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해서 뿌리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렇게 골이 안 차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 위턱은 뼈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고, 아래쪽은 뼈가 안 차는 경우가 많고, 그런 모든 케이스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야 된다. 경험이 있고 환자 쪽에서 고민을 해줘야 한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너무 재미없죠. 여기까지 보시는 분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배우셔서 아주 오랫동안 뭐 하셨던 분들이라면 하품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불과 치과사, 요즘에는 공보위 제도도 사라졌죠. 전문 의학원제 되면서 발치도 몇 번 안 해본 치과사들이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런 문제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뭐 알아서 배우든가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뭐 임플란트 뭐 100개, 뭐 500개, 1000개 이렇게 심은 분들은 사실 마음이 급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보신다면은, 제가 사실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꽤 있다. 그리고 치과사들이 모이면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이 뭐 이상한 데 심어놓거나 세멘트 제대로 제거 안 해놓고서 염증 생겼는데 뭐 바이트가 어쩌고
교합 외상이 어쩌고 딴소리들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좀 답답합니다. 그 치과 뭐 레진 치료 뭐 그런 거만큼이나 본인들의 과오나 실수나 이런 거 절대 인정 안 하죠. 어쨌든 뭐 하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많기는 한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하시고 햇빛 조심하시고요. 탈수 조심하시고 그리고 더우니까 음식이 금방 상하니까 가능하면 음식은 익혀 드시고 나 이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